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변희재 지금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요 미디어워치 측에서 찾아낸 국과수 문건,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태블릿 PC, 최순실의 이제 태블릿 PC, 이게 이제, JTBC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게 탄핵의 결정적 근거, 일종의 이제 스모킹 건이 됐는데요. 요걸 보면 최순실 씨가 그동안 주장한 대로 전혀 이거를 최순실 씨가 열어보거나 수정했거나 이런 흔적이,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수 보고서에서도 이 최서원 씨가 이거를 갖다가 열람 수정했던 근거는 찾지 못했다. 요렇게 국가수 감정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요 미디어워치가 입수했다고 하는 국가수의 감정 보고서가 이 진본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요와 관련된 재판, 요거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는 뇌물을 이제 받았다. 다른 하나는 국가 기밀을, 외교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 기밀을 누설해서 국가 안전 보장에 영향을 줬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래서 이제 국정농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뇌물 문제 말고,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이용한 이 드레스덴 연설을 말하자면 최소원 씨가 연설하기 바로 하루 전날 뜯어 고쳤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태블릿 PC를 갖다가 국가에서 후란식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발력 있는 주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의료개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료개혁하면 의대 증원만 하는 걸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one of them이에요. 한 4가지 큰 틀에서. 그래서 상업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 하고, 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거, 그리고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인력을 대대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거. 여기에 이제 의대 증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4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대 증원, 요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해서 이 한동훈의 생각하고 윤 대통령의 생각이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금 한동훈이가 오늘 이제 연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연찬회가 있었는데, 연찬회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응급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자, 이거 한동훈이 한마디로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충돌이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찬회 윤 대통령이 지난번 천안에서 할 때도 갔었어요.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번 22대 국회를 앞두고 이제 연찬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서 파이팅! 그리고 이제 맥주 한 잔 마셨는데 맥주 한 잔을 가지고 딱 치열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야당이 시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 브리핑에서는 한동훈의 한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연찬회 가지 않았다고 하는 점, 요 점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연찬회 갈 기분 되겠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는 갔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나서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포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잘 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을 꺾고 누르려고 오늘 연찬회가 끝난 다음에도 기자들한테 응급실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 다른 안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또다시 염장질을 한 거예요. 요거 많은 파장이 야기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은 윤한 갈등이 그야말로 오래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본래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동훈과의 관계는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년 이상 지속된 관계고, 오늘날의 한동훈 누가 만들어줬느냐? 100%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졌잖아요. 일종의 배신 행위, 이거 제2의 유승민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이 지금 급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요,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이제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임명을. 그래서 사실상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내일쯤이면 이제 임명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야당이 난리가 났네요. 여야 간의 협치도 끝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헌재에서 이정섭 차장검사가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정을 않고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사과를 안 하기는커녕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불러서 다시 한번 그 조사를 하겠다. 요런 입장까지.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뭐 반성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인데 요런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정당인데 요거 제대로 좀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지금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지금 민심을 왜곡해서 지금 이제 정국을 갖다가 지금 이 대치 국면 정도 아니라 탄핵 정국으로 그리고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요거 반드시 역풍을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입장과 함께 포괄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내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길게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압축해서, 이 미디어워치가 아주 뭐 계속해서 요거를 지금 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조금 시개혁적인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전제가 되면은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제가 뭐 요 기사만 뭐 정말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쭉 읽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핵심은 우선요. 요 탄핵의 시발점은 어디냐? 이 손석희라고 하는 인간이 JTBC에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했다. 이걸 보면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 그래서 이 JTBC가 보도한 이 태블릿 PC 요거를 지금 이제 국과수에서 점검을 했다는 거죠. 검증을. 그 포렌식을 통해서 점검을 했더니 결론. 이 최순실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농단의 출발이 뭐냐? 드레스덴 연설문을 지금 이제 최순실이가 보고 하루 전날 실제로 드레스덴 연설이 있게 하루 전날 뜯어 고쳤다는 겁니다. 자, 최순실이가 누군데요? 순수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선요, 2016년도 10월 24일 날 JTBC가 단독으로 특종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도를 해서요, 이제 헌재 판결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10월 24일 그때부터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재가 판결을 내립니다. 국정농단 유죄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 들어가서 2017년도 5월 10일 날 문재인이가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정권을 거저먹어요. 준비도 안 된 인간이. 그러니까 5년간 나라를 말아먹었고 쫓겨난 거예요. 5년 만에. 자, 그런데 드레스덴 연설은 언제 있느냐? 2014년도 3월에 있게 되는데 연설이 있기 하루 전날 요거를 최순실한테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최순실이가 열어보고 뜯어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 행위가 된다. 이래서 이제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국가기밀누설 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뇌물은 이제 또 별도로 큰 틀에서 뇌물하고 외교안보 기밀누설하고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요 외교안보 기밀을 누설한 드레스덴 연설 요것이 사실이 아니다. 왜? 어디를 보니까 국가수에서 이 검증한 보고서를 봤더니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국가수 보고서는 이제 뭐가 문제느냐? 이게 국가수 문제는요. 이게 뭐가 문제느냐? 국가수에서 이제 감정을 쭉 해봤더니 감정 결과를 보면은요.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열람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정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정될 수 없는. 그리고 열람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열람과 수정이 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문건이니까 그만큼 이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검찰에서 이거를 조작했느냐? 검찰이 조작한 거라. 지금 검찰과 손석기가 공모해서 조작했다. 요렇게 지금 미디어워치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왜 열람하고 수정했다고 보느냐? 이게요, 접근 권한만 갖게, 이게 접근권, 액세스. 그 드레스된 연설문에 접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열람하거나 로그인은 할 수 있는데 열람하거나 그거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람 기록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 수정과 그러니까 접근 권한을, 접근 기록을 열람과 수정 이 기록으로 바꿔치겠다는 겁니다. 조작을. 누가? 검찰이 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은 누가 그 당시 이제 개입이 됐다라고 미디어워치에서 주장하냐면요. 그 당시 이제 검찰 수사관이 김도현 수사관이 되겠고, 그래서 김도현 검찰 수사관이 이거를 갖다가 김용재 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재 검사는 그 당시 이제 다 중앙지검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남부지검의 부부장 검사로 있고, 그 위에 고영곤 검사가 있는데, 고영곤 검사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승승장구를 이제 승진을 해서 지금 이제 검사장, 수원고검의 차장 검사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김도형, 그 다음에 고영곤, 김용재, 요 사람들이 요 조작에 개입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죄, 요것이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서원 씨를 그동안의 시중일관, 자기는 요거 문서를 전혀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하겠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요게 이제 2017년도 11월 21일자 국가수 감정보고서를 인용해서 보고했어요. 요게 28페이지짜리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요 파일에 들어가 있던 서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드레스된 연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상 기밀누설, 요것 중에 이제 하나가 국무회의 말씀 소재, 그리고 중국 특사단의 추천 의원, 요런 거에 관해서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에 관해서 이제 최순실이가 개입했다. 요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최순실이의 열람 근거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거에 관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이제 새로운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미디어워치의 보도에 의하면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약했던 젊은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가 2019년대 이 탄핵문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탄핵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이게 이제 기파락에서 펴낸 책인데, 여기에 장탄식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명성 이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 요게 사실은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10월 24일자 손석희 JTBC 보도는 이게 날조된 조작 보도다.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항소심에서 이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서 미디어워치 지금 이제 변희재 요것이 이제 무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요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국가수의 이런 잠정 결론.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거는 변희재 측의 주장인데, 요 국가수 보고서 사본까지 사본까지도 전부 다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했던 김도영 씨가 쓴 2016년도 11월 7일자 보고서도 전부 미디어워치에 전량 게재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미디어워치의 보도가 굉장히 사실로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하고 좀 이색적인 것은, 요 미디어워치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요게요, 일체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점, 요것이 참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아무리 이제 미디어 매체 간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탄핵 문제는 이건 국가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다른 미디어, 그러니까 메인 미디어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는 점, 요 점은 좀 우리가 또 좀 더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미디어워치의 이제 이 보도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요 보도만 갖고 본다면, 국가수 분석, 요게 이제 감정보고서가 진본이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요거 상당한, 그 법률적인 또, 이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재심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말이죠. 이 간첩 누명을 썼던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 재심 청구해갖고 전부 무죄로 지금 재판 결과가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치욕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이 헌정사에도 굉장한 오점을 남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를 했습니다. 임명을 제거했더니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자,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자, 그러면서요, 친일 정부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자랑할 셈이냐. 그리고 국가의 깃들을 흔드는 사람을 갖다가 충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냐. 그러면서 이 연이은 인사 참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심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 악담을, 그야말로 상상이 가능한 악담이라는 악담은 다 집어넣고 김문수 장관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보면은요, 민주당은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장관 임명을 갖다 비판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이 정당이 맞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요거를 해야지 않는 정당이 맞느냐, 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겠다는 정당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보다도 더 악한 독재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빨리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당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야만이 민주당의 민주성, 그렇죠. 자유민주성이 국민들한테 그래도 조금은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끝까지 지금 윤 대통령은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이 언론에서 대해서 특비를 내고 있고요. 요 관련 내용을 지금 중앙일보가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이 비상의료체계 현재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점검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국민의 그야말로 이제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건만 연찬회가 끝난 다음에요. 연찬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응급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중앙일보의 이제 이 기사 제목을 보면요, 윤 비상의료 원활하다에 한동훈 응급실 심각하다 정면 방박. 요렇게 이제 한 줄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한 기사에서는요, 지금 한동훈 응급실 수술 상황 심각 판단 중재 타협책 필요 재차 강조.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찬회가 좀 인천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본인이 발표했던 내용이 맞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한 말이 틀리다. 요런 지금 얘기가 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조경 복지부 장관이 연찬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현재의 의료 공백 상황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상황은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상황이지 이번에 의료 개혁 때문에 지금 응급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예, 요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이나 생명을 감수할 수 있는 지금 위험은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그 이 한동훈 대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이 조기용 장관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또 오늘 연찬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국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대단히 많다. 국민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지 않냐. 그런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살짝 또 꼬리는 내렸어요. 그렇지만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말씀은 아니고 더 좋은 방안이나 돌파구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문제. 여기에 관해서도요. 이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것이다. 누가 옳으냐보다도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니, 누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이거를 지금 언론이 지금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은요, 윤 대통령 그리고 국정 브리핑과 관련해서 한동훈의 말은 일정이 많아서 생중계로 보지는 못했는데 국정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는 회견이었다. 이렇게 해서 살짝은 지금 꼬리를 조금은 내리는 그런 뉘앙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그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의료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이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이 뭔지 한번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봤더니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상윤 사회수석도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의대 증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이번 추석 명절 응급의료체계의 그 붕괴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특별 대책을 통해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의료인 양성 문제는 지금 10년,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한 입장을 윤 대통령이 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